네, 세 번째 키워드 화이트 칼라 범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해외 뇌물 그리고 금융 범죄,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법 집행에서 철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사나 재판이 현재 중단이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폐쇄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했는지 보면 약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뇌물 수사를 일단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2월에 이제 들어섰는데 해외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FCPA라고 있는데 요걸 중단했어요. 행정명령으로 중단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미국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처벌을 했는데 이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철회했습니다. NCFT라는 거 있는데 이걸 해제했습니다. 이거 2005 4월에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하던 국가암호화폐 집행팀이라고 있는데 이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없앴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나 이 마약 밀매와 같은 중범죄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앤 건 암호화폐에 대한 범죄를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도 많이 해주면서 풀어주게 된 거고요. 금융범죄라든가 범죄란 백색 칼라 범죄를 약간 집행을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니콜라의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도 CEO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사면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문제라든가 자금 세탁이라든가 공공문제나 백색 칼라에 대해서 수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크니크 전 임원이라든가 인도재벌 가오니 아단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범죄가 많이 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가 증권거래소 SE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사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적 논란과 이해 충돌이 많습니다. 트럼프 가족들과 이런 암호화폐에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있고 바이낸스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SEC에 자신들이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해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해주면서 자신들이 또 상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을 낳고 있고 이게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관련된 이해를 규제 완화 주는 게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또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와 사법 논란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있고 전 세계 부패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부분을 없애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에 대한 범죄의 면허장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과 조세에 피해 내부자 거래 수사를 중단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어쨌든 경찰로서 활용을 좀 했었는데 미국 신뢰도가 이번에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어쨌든 그 조사라든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양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조치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정치 권력이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바이낸스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 결정이 공공선에 이제 아니라 사적 이해 기반에 만들었다 하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선례가 되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규범의 수호자에서 시장 친화적인 입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이 시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수호자에서 경쟁자로 약간 변할 것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규제 완화의 자본 유입이 친 트럼프 버블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암호화폐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규제 산업인 장기적 투자 버블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SEC라든가 이런 규제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위축이 될 것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규제 리스크라든지 사라졌으면 자금이 투자 적기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오겠지만 버블이 생길 건 맞을 것 같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어쨌든 시장의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투자자들은 이익을 쫓되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 이제 자본의 흐름이 재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가 리스크가 프라이싱 모델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은 오랫동안 법치국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무력화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증가됩니다. 이게 사실 싱가포르나 이런 데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이 계속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자금이 몰리겠지만 나중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나중에 다 빠져나갑니다. 일단 먹튀가 생기는 거죠. 한번 먹고 이제 빠지게 되는 약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흔드는 시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면 어쨌든 월가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자주의 시장이 파편화가 되면서 미국이 탈미국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